지금부터 라르고 그래머 어드밴스 첫 번째 문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에서는 비동사에 대해서 배우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챕터 1은 두 개의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유닛은 비동사의 현재형, 즉 비동사가 현재라는 시간에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닛 2에서는 비동사의 현재형을 이용해서 뭔가 아니다라는 의미의 부정문과 그 다음에 뭔가 물어보는 의미의 의문문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책 6쪽을 한번 펴주세요. 6쪽. 그래서 6쪽에 보면 유닛 1 비동사의 현재형이라는 부분이 보일 텐데요. 이제 비동사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가 조금 같이 볼 거는 현재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현재. 우리가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흐르고 있죠.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 하나 선을 그려볼게요. 여러분도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미 지나간 일. 그쵸? 과거라고 합니다. 과거는 영어로 혹시 아나요? 네, past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 오늘 배울 현재가 있죠. 현재는 영어로 네, presen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우리가 당연히 미래라고 하고요. 영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네, 맞습니다. future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지금의 시간을 의미하는 현재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한번 여러분 볼까요? 포인트 A를 보면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 am, are, is 중 하나를 쓰며 뜻에는 비동사의 뜻에는 무엇이 이다랑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요거의 두 가지 비동사의 의미거든요.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잠시 우리가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am, are, is 중 하나로 쓰인다고 했는데 네, 비동사는 am, are, is를 말해요. 그러면 선생님 하나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주어는 무슨 말일까요?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주어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쌤이 한번 문장을 예문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봐봐요. 네, We study English. 네, 요 문장이 있죠. 이 문장에서 study는 당연히 공부를 하다라는 뜻이고 그럼 쌤이 질문은 공부를 하는 게 누구죠? 이 문장 안에서요. 이 문장에서 네, 맞습니다. 공부를 하는 건 바로 위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걸 문장의 주어라고 해요. 주어는 뭐냐면요. 그 문장에서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직접적으로 하는 대상을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우리가 주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보통 뭐 는, 이, 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공부한다. 혹은 우리가 영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 포인트 A의 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포인트 A에서 우리가 금방 살펴본 주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와요. 하나는 단수주어, 또 다른 하나는 복수주어인데 이 단수 복수는 계속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라서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단수라는 건 뭐냐면 사람일 때는 한 명을 지칭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일 때는 한 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복수는 뭐냐면요. 사람이 2명 이상이거나 혹은 또는 물건이 2개 이상일 때 우리가 복수 주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가 달라지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I는 바로 나죠. 나는인데 여러분 나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맨 1순위에 두거든요. 그래서 나는은 1인칭입니다. 그리고 나는의 주어일 때 비동사 짝꿍은 여러분 am이에요.
기억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이 1인칭이면 you, 너는 바로 2인칭이라고 해요. 그리고 you의 짝꿍은 are이 됩니다.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1인칭인 나와 2인칭은 you, 너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우리가 3인칭이라고 해요. he, 그는, she, 그녀는, it, 그것은 이렇게 되고요. 이 he, she, it은 동일하게 비동사를 모두 is를 사용합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번에는 복수주어일 때 비동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복수주어 먼저 1인칭이 we. we는요,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을 가리키기 때문에 일단 내가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1인칭이에요. 그리고 we일 때 비동사 짝꿍은 are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수주어에서 you를 봤는데 이 복수주어에서 you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you는 뭐냐면 너는 아니고요. 뜻이 뭘까요? 복수예요. 2명 이상입니다. 네, 너희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비동사 짝꿍은 are이 돼요. 그 다음에 they는요, 뜻이 2개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지칭할 때는 그들은이 되고요. 물건을 지칭할 때는 그것들은이 됩니다. 그래서 they의 비동사 짝꿍은 are이 돼요. 여러분 이제 눈치를 좀 챈 친구들이 있을 텐데 복수주어의 비동사는 다 뭐죠, 여러분? 네, are이에요. are. 네. 그런데 단수주어는 그 인칭에 따라서 비동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외워줘야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예문을 이제 비동사가 들어간 예문을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1번 첫 번째 예문을 보면 Christina is a student라는 문장이 있죠. 크리스티나는 이제 한 명이고 여러분 크리스티나는 몇 인칭일까요? I, 나도 아니고 you도 아닌 몇 인칭? 네, 3인칭입니다. 3인칭이고 그때의 비동사는 is. 그리고 있다가 아니라 이다라는 의미고요. He is a soccer player. 이 문장에서도 he는 몇 인칭? 네, 3인칭이고 그다음에 비동사는 is가 있죠.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무엇이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am은 여기서 I am in the library now 에서 am이 비동사 그리고 여기서는 있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선생님이 한 가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비동사의 뜻 2개가 뭐라고요? 무엇이 이다 라는 뜻이랑 그 다음 무엇이 있다라는 뜻 2개 기억하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언제 이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언제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지. 요거는요. 문장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을 해서 가장 적합한 뜻을 골라주면 돼요. 됐죠?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잠깐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네, 여기서 잠깐에 따르면 사람이나 사물은 어떤 비동사를 사용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남자 이름 이너크랑 그 다음에 소년이라는 뜻의 boy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한 명이고 남자이기 때문에 he를 쓰고요. 또 제니퍼라는 여자 이름과 a girl이라는 소녀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she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비동사 짝꿍은 둘 다 is가 되죠. 됐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이나 물건 대신에 it을 쓰고 그다음에 사물들, 물건들일 때는 they를 써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제 단수 한 개나 한 명이 나올 때는 is라는 비동사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명이 나올 때는 are이라는 비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에 나와 있는 맨 처음에 배운 표와 이 표를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주면 돼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그러니까 스피킹에서 여러분 주로 줄임말을 써요. 줄임말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하게 다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짧게 줄여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발음을 하면 조금 더 쉽거든요. 한번 볼까요? I am을 I'm으로, you are you로, he, she, it, is를 his, she's, it. 그 다음에 we are we're, you are your, they are their. 여러분 이제
약간 규칙을 이미 찾은 친구들 있을 텐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줄이는 방법은 첫 번째로 나온 주어는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am 있죠. 여기서 am 비동사의 이 첫 번째 철자를 생략을 해줘요. 그 대신에 요거 이 apostrophe를 찍고 그 다음에 im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발음은 I am에서 I'm이 되죠. 우리가 요거는요 사실 뭐 요거의 이름을 쓰시오 그런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대신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만날 친구기 때문에 apostrophe라고 이름만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우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They are를 한번 줄여서 보려고 해요. they는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비동사의 첫 번째 철자를 생략하는 대신에 여기 위에다가 뭘 찍죠? 그쵸? apostrophe 찍고 나머지 스펠링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줄임말이 완성이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잠깐 멈추고 옆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유닛 2를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유닛 2는 비동사의 현재형을 이용해서 아니다란 의미의 부정문과 그 다음에 뭔가 물어보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포인트 A를 살펴봅시다. 포인트 A에서는 이제 비동사를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비동사 바로 다음에 not을 쓰면 그게 바로 부정문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비동사가 뭐뭐 있는지 금방 앞에서 공부한 거를 한 번 더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여러분, I의 짝꿍인 비동사는 뭐죠? I요. 저 am이죠. 그 다음에 you의 짝꿍은 are. 그 다음에 he나 she, it의 짝꿍은 is. 그쵸? 그러면 요런 거를 우리가 바로 무슨 동사? 그쵸? 비동사라고 해요. 요런 비동사는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네, 무엇이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라는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문장을 포함한 문장에서 이제 뭔가 아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주어진 문장을 먼저 살펴볼게요. I am in the park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럼 나는 공원에 있다라는 문장이 돼요. 근데 요거를 나는 공원에 있지 않다, 공원에 없다라는 문장으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비동사 바로 다음에다가 not을 쓰면 이게 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예문을 살펴볼게요. I am not a teacher. 이 문장에서 비동사는 당연히 그쵸? am이고요. 그 문장 바로 뒤에 단어 바로 뒤에 not을 써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 됐고요. James is not in the hospital 하면 James는 병원에 있지 않다라는 문장이 되고요. 비동사는 is 그리고 not은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없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they are not singers. 그들은 가수가 아니다라는 문장인데요. 비동사 are이 있고요.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not이 찾아옵니다. 뒤에. 그래서 뭔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하는 건 이다라는 있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다가 not을 붙이면 여러분 비동사 바로 뒤에 not을 붙이면 뜻이 두 개가 돼요. 그쵸? 뭔가 아니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있다의 반대인 없다가 됩니다. 있지 않다.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요. 이제 비동사가 not이랑 만날 때 줄였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봅시다. 우리 금방도 한번 하긴 했는데 한번 더 해봐요, 여러분. I의 짝꿍 비동사는 뭐죠? I요. 저 am이죠. You의 짝꿍은 are. 그 다음에 he나 she나 it의 짝꿍은 저 is죠. 그럼 여기 이게 들어간 문장,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부정문, 아니다 혹은 없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비동사를 기준으로 앞에다 not을 쓸까요? 뒤에다 not을 쓸까요? 그쵸? 뒤에다가 not을 쓰죠?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not을 쓰면 반대의 의미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하는 건
네, speaking, 말하는 일상 대화에서는 줄여 쓴다고 했는데 어떻게 줄여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re not 같은 경우는 먼저 비동사는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not, not에서 n을 써준 다음에 o는 써주지 않고요. apostrophe를 찍고 t를 하면 돼요. aren't가 되겠죠. aren't.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더 해볼까요? 방법은 똑같아요. 첫 번째 나온 비동사 있잖아요. 이 친구를 그대로 써주고 그다음에 not에서 네, n을 써주지만 o는 안 써주는 대신에 요거 뭐죠? apostrophe를 찍고 그다음에 남은 스펠링 t를 써주면 isn't가 됩니다. are not을 줄인 aren't, is not을 줄인 isn't 이렇게 줄여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줄여서 쓰면 발음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am과 not은 우리가 줄여 쓸 수가 없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다. 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 대신에 aren't랑 isn't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요, 이제 포인트 B로 넘어가 볼게요. 포인트 B는 우리가 앞서 이제 부정문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비동사를 이용해서 의문문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비동사를 물어보는 문장으로 만드는 거는 참 쉬워요. 한번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1번 You are a student. 뜻은 너는 학생이다 라는 문장이죠. 이 문장을 너는 학생이니? 라는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려면 먼저 요 주어진 문장에서 비동사를 먼저 찾아야 돼요, 여러분. 비동사가 뭐죠? 그쵸? are이죠. 이 are를 문장의 맨 앞에 보내줘요. 대신에 맨 처음 왔기 때문에 대문자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맨 앞에 왔던 주어 you를 뒤로 보내고 소문자로 바꿔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단어를 쓴 다음에 마지막에 물음표 question mark를 딱 붙여주면 Are you a student? 너는 학생이? 물어보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이 물어보는 문장에 대한 답은 예, 맞아요. Yes, I am. 근데 요때는 줄였으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닐 때는 No, I'm not.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옆에 2번 You are student. 이 문장은 금방 살펴본 문장이랑 비슷한데 조금 다르긴 해요. 여기서의 you는 뜻이 1번 문장에서 you의 뜻은 너는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너는이 아니라 너, he, 들, 은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앞서 본 문장에서는 학생이 한 명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문장에서는 학생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얘는 너, he, 들은이 맞아요. 그럼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비동사를 찾고 비동사를 문장의 맨 앞으로 보낸 다음에 대문자 그 다음에 you를 뒤로 보내고 그 대신에 소문자 그 다음에 남은 단어를 쓴 다음에 question mark를 붙여준다. 그러면 돼요. 그럼 너희들은 학생들이니? 라는 문장이 되고 이거를 들은 상대방은 예, 맞아요. 저희 맞아요. Yes, we are. 줄을 쓸 수 없죠. 네. 또는 No, we aren't.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대답은에 대해서는 우리가 줄여서 쓸 수 있어요. 여기. 그러면 한번 볼게요. 표를 한번 살짝 봅시다, 여러분. 네. Am I pretty? 내가 예쁜가요? 여기서의 I는 몇 인칭? 여러분, 그쵸? 1인칭이죠. 1인칭에 대한 대답 몇 인칭으로 하고 있어요? Yes, you are. No, you aren't. 2인칭이죠. Are you? 여기서는 몇 인칭? 2인칭. Yes, I am. 몇 인칭? 1인칭. Is she, he, it?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3인칭이죠. 대답도 3인칭. Are you? 에서 질문 몇 인칭? 2인칭. Yes, we. 이거 몇 인칭? 1인칭. Are they 몇 인칭? 3인칭. 대답도 3인칭. 그런데 여기서 we 같은 경우에는요. we 같은 경우는 1인칭인데 얘만 특이하게 we로 질문할 때만 특이하게 우리가 you로 대답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e로도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이 잘 봐주시고요. 한번 옆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잠깐 멈추고 옆에 문제를 풀어주세요.